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은 스마트폰의 화면 구성입니다. 스마트폰은 화면 상태에 따라 꺼진 화면, 잠금 화면, 홈 화면, 앱스 화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화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꺼진 화면입니다. 스마트폰의 전원이 ON된 상태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화면의 전원이 꺼지고 검은색 화면으로 바뀌며 잠기게 됩니다. 전원을 오프해서 검은색이 된 화면과는 다른 것입니다. 꺼진 화면에서 스마트폰이 기능하지 않는 것 같지만 주인 모르게 문자나 카톡도 받고 설정한 여러 내용을 알려주며 전화도 받도록 해줍니다. 즉 스마트폰은 내 외부와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또 이 검은색 꺼진 화면에 날짜, 시간, 알림 등이 나타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잠금 화면입니다. 꺼진 화면 상태에서 잠금 화면으로 전환을 하려면 스마트폰 옆에 있는 전원 버튼을 짧게 누르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꺼진 화면을 2번 짧게 터치하거나 스마트폰을 들어 올리는 방법 등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설정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잠금 화면은 마치 집의 대문과 같습니다. 대문을 잠그듯이 스마트폰 화면도 다양한 방법으로 잠글 수 있습니다. 화면을 잠그는 방식은 드래그, 패턴, 핀, 비밀번호가 있고 그 외에 얼굴, 지문 등이 있는데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드래그는 보안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면 잠금한 경우 그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잊어버리면 스마트폰은 초기화해야 사용할 수 있고 데이터는 모두 삭제됩니다. 홈 화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제 스마트폰 화면은 꺼진 화면입니다. 잠금 화면 상태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눌러주면 잠금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자, 잠금을 해제해 보겠습니다. 제 스마트폰은 강의를 위해서 드래그로 잠금 설정했기 때문에 드래그로 열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위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잠금 화면을 열었을 때 나오는 이 화면을 홈 화면이라고 합니다. 홈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홈 화면의 각부 명칭을 화면의 위쪽에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위쪽이 상태 표시줄, 그 다음 사각형 박스같이 생긴 이것이 위젯입니다. 그 다음 앱 아이콘, 페이지 수, 절개찾기 아이콘, 내비게이션 바 이렇게 6부분으로 나누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앱 아이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앱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앱은 어플리케이션의 줄임말로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어플이라고도 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인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이런 아이콘이 생기는데 이 아이콘을 앱 아이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앱은 이렇게 아이콘을 홈 화면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앱 아이콘을 한번 터치하면 앱이 실행됩니다. 카메라 앱을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한번 터치하면 카메라 앱이 실행됩니다. 다음은 상태 표시줄을 보겠습니다. 홈 화면 상단에 문자와 아이콘이 보이는 이런 줄이 있는데 이 줄을 상태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상태 표시줄에는 보이는 것과 숨겨진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통신사, 시간, 알림 아이콘, 네트워크 상태, 배터리 용량 등이 있습니다. 숨겨진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숨겨진 것을 찾기 위해서는 손가락을 상태 표시줄 위에 대고 아래쪽으로 한 번만 끝까지 들어갑니다. 드래그를 한번 하면은 위쪽에 6개의 버튼이 보이는 이런 창이 있습니다. 이 밑에 줄이 있는 것은 화면의 밝기를 조절하는 줄입니다. 이 부분을
빠른 설정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빠른 설정창. 그 다음 이 아래쪽에 이렇게 스마트폰의 앱에서 알려온 각종 알림을 볼 수 있는 창이 있는데 이 창을 알림창이라고 합니다. 알림창. 즉 상태 표시줄에는 빠른 설정창과 알림창이 숨겨져 있습니다. 창을 닫는 방법은 손가락을 창의 아래쪽 어느 부분이나 대고 위쪽으로 밀어 올리면 창이 닫힙니다. 쭉 밀어 올리면 창이 닫힙니다. 내리면 창이 열립니다. 그런데 간단한 방법이 또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홈화면 제일 밑에는 내비게이션 바라는 것이 있는 것은 알고 있죠. 이 바의 제일 우측에 있는 꺽쇠 모양이 뒤로 가기 버튼입니다. 이 뒤로 가기 버튼을 한번 누르면은 터치하면은 창이 하나 닫힙니다. 더 간단한 방법은 가운데 있는 이 버튼을 홈 버튼이라 합니다. 홈 버튼을 한번 누르면은 창이 닫힙니다. 홈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예, 창이 닫히고 홈 화면이 나왔습니다. 알림창을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알림창에는 문자, 카톡, 메일이 왔다는 내용, 업데이트했다는 내용, 동영상 촬영한 것을 저장했다는 등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에서 알려주는 다양한 내용들이 모두 나타나 있습니다. 각 알림을 터치하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지우기도 가능합니다. 지우기는 앱에 따라서 하나씩 지우기가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또 모두 지우기도 있습니다. 모두 지우기는 창의 제일 밑에 있는 지우기 버튼을 터치하면 됩니다. 여기에 주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홈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홈 화면에 보면은 카톡과 메시지에는 우측 상단에 숫자가 보입니다. 이 숫자를 우리는 배지라고 합니다. 배지. 이 배지는 문자나 카톡이 왔다는 숫자를 나타내겠죠.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알림창을 열어보겠습니다. 알림창 우측의 지우기를 눌러보겠습니다. 터치합니다. 예, 그러면은 알림창이 닫히고 홈 화면이 나왔습니다. 홈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홈 화면의 카톡과 메시지에 있던 배지가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일시적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실제 이 메시지의 수는 그대로 다 살아 있습니다. 여기 메시지를 한번 눌러볼까요? 메시지를 누르면은 요 끝에 메시지가 온 숫자는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빠른 설정창을 보겠습니다. 상태 표시줄 위에 손가락을 대고 아래쪽으로 한번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창이 열립니다. 제일 위쪽이 빠른 설정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손가락을 대고 한 번 더 아래쪽으로 드래그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빠른 설정창이 확장이 됩니다. 여러 개의 버튼이 보이죠? 아주 많은 버튼들이 있습니다.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옆으로 하면은 두 번째 페이지가 보입니다. 예, 버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빠른 설정창의 버튼 중에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기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와이파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와이파이는 무선 인터넷 접속을 가능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터치하면 와이파이를 온오프 할 수 있고 또 버튼 아래 보면 문자가 보이죠. 문자를 터치하여 연결 가능한 와이파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는 근거리 내에서 무선으로 다른 통신장치들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휴대폰의 음악을 무선으로 큰 스피커로 듣는다든지 휴대폰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이 활용의 예가 됩니다. 역시 버튼 아래의 문자를 터치하여 해당 기기를 설정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로 보겠습니다. 세로는 버튼을 클릭한 후에 스마트폰을 회전하면 화면도 자동 회전합니다.
버튼을 해제하면은 그 상태로 고정됩니다. 다음 손전등입니다. 손전등은 잘 아시겠지만 어두운 곳에서 밝기 조절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탑승 모드입니다. 비행기 탑승 모드는 전화, 문자, 인터넷 접속,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의 네트워크 연결 기능이 꺼지는 모드입니다. 다음 모바일 데이터입니다. 모바일 데이터는 통신 중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상황을 알려줍니다. 모바일 데이터를 해제할 경우 연결된 와이파이가 없다면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뷰 보겠습니다. 스마트 뷰는 스마트폰 화면의 내용을 TV에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외에 다양한 설정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젯입니다. 위젯은 홈 화면에서 날씨, 시간 등의 정보를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용한 앱을 독립적으로 홈 화면상에서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설정 방법은 뒤에서 설명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앱 아이콘 밑에 보면은 이런 집 모양과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 집 모양과 동그라미의 숫자를 합치면 전체 3개가 됩니다. 이것은 홈 화면이 전체 3개의 페이지로 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3개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페이지, 왼쪽으로 오면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더 이상은 페이지가 없습니다. 홈 화면의 첫 번째 페이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홈 화면에는 앱 아이콘 숫자가 많으면 페이지는 더 늘어납니다. 만약에 페이지를 하나 더 추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홈 화면에 페이지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손가락으로 화면 중에서 앱 아이콘이 없는 곳에 손가락으로 꾹 눌러줍니다. 이것은 첫째 페이지, 둘째 페이지 어디에서나 앱 아이콘이 없는 빈 공간을 누르면은 새롭게 화면이 변합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빈 공간에 손가락을 대고 꾹 눌렀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홈 화면의 전체 페이지를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들어가면 다 나오죠. 페이지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페이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화면의 제일 위쪽에 보면 집 모양이 있습니다. 근데 집이 아주 밝게 빛이 나죠. 이것은 현재 보이는 이 가운데 있는 것이 홈 화면의 첫 번째 페이지라는 뜻입니다. 옆으로 이동해 볼까요? 그러면 밝게 어두워졌죠. 이것은 홈 화면의 첫 번째 페이지가 아니고 두 번째 페이지라는 뜻입니다. 밑에 보면은 홈 다음에 이거 동그라미에 밝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홈 화면에 페이지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홈 화면에 페이지를 추가하는 것은 이렇게 제일 우측으로 가보면은 더하기 기호가 나타납니다. 이 더하기 기호를 누르면은 페이지가 하나 추가됩니다.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밑에 동그라미가 하나 더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4페이지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4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필요 없는 페이지를 지울 때는 위에 보면은 휴지통 버튼이 있습니다. 이 휴지통 버튼을 터치하면은 이 페이지가 지워집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앱 아이콘이 있는 이걸 지우면 안 되겠죠. 만약에 이거 전부 다 필요가 없다면 지우면 됩니다. 하지만은 있을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는 지우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자, 제일 마지막에 조금 전에 만든 거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여기 휴지통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은 페이지가 하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빠져나오는 방법은 밑에 있는 홈 버튼을
터치하면 됩니다. 홈 버튼 터치하면은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페이지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신의 스마트폰의 페이지를 나타내는 집 모양, 이 홈의 좌측에 등호가 있는 스마트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등호, 여기 보이시죠? 이 등호가 있는 스마트폰은 어떤 의미인가 제가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홈 화면에서 이렇게 화면을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쪽으로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밑에 보면 집 모양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빛이 납니다. 그죠? 하얗게. 그럼 이건 홈 화면의 첫 페이지란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등호가 있는 페이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당겨 보면은 새로운 검색 화면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홈 화면으로 가기 위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옮겨보면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홈 화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 밑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홈 버튼. 옵션의 방법은 전체 페이지를 나타내는 화면으로 가야 됩니다.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앱 아이콘이 없는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꼭 눌러주면은 이렇게 전체 페이지를 볼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을 이렇게 옮겨서 제일 좌측을 봅니다. 제일 좌측을 보면 삼성펄이라고 적혀 있고 여기에 지금 온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스마트폰 운영체제의 버전에 따라서 삼성펄이가 아니고 빅스비 홈이라고 나와 있는 폰들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버튼을 터치해서 오프를 시켜주면은 홈 화면에서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오프한 상태에서 한번 빠져나가 보겠습니다. 홈 버튼을 터치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좌측으로 가지 않죠. 홈 화면만 이렇게 나타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즐겨찾기 아이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홈 화면의 앱 아이콘 밑에 보면은 위에 있는 앱 아이콘보다 조금 작은 아이콘들이 5개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즐겨찾기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앱의 빠른 실행을 위해서 홈 화면의 페이지와 관계없이 항상 보이도록 배치한 아이콘들입니다. 어느 페이지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홈 화면의 페이지를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페이지는 이동하지만은 밑에 있는 즐겨찾기 아이콘은 이 위치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 페이지에 가도 즐겨찾기 아이콘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앱의 빠른 실행을 위해서 홈 화면의 페이지와 관계없이 항상 보이도록 배치한 아이콘이 바로 즐겨찾기 아이콘입니다. 이 아이콘의 배치 방법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비게이션 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의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왼쪽부터 최근 사용한 앱, 가운데가 홈 화면, 제일 오른쪽이 뒤로 가기 버튼입니다. 제일 오른쪽의 뒤로 가기 버튼부터 보겠습니다. 뒤로 가기 버튼을 짧게 터치하면 실행 중인 앱에서 이전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계산기 앱을 열어보겠습니다. 실제 계산 하나 해보겠습니다. 56 곱하기 3은 168 이렇게 나왔습니다. 계산이 끝나서 이전 화면인 홈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뒤로 가기 버튼을 터치하면 됩니다. 홈 화면이 나왔습니다.
한 개 더 예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구글 번역 앱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예, 번역 앱의 첫 번째 화면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문장을 입력시켜 보겠습니다. 예, 문장을 입력하니까 아래쪽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화면입니다. 그러면 이전의 입력 화면, 첫 번째 화면으로 돌아가려면은 밑에 있는 뒤로 가기 버튼을 터치하면 됩니다. 예, 화면이 바뀌었죠. 또 그 이전의 홈 화면으로 돌아가고 싶으면은 한 번 더 뒤로 가기 버튼을 터치하면 됩니다. 예, 홈 화면이 되었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전에 실행한 계산기나 번역 앱들은 화면에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실행한 이 앱들은 종료되었을까요? 닫혔을까요? 아닙니다. 조금 전에 내가 사용한 앱들은 종료된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 제일 왼쪽의 최근 사용한 앱 버튼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화면상에 여러 개의 작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옮겨보면 됩니다. 조금 전에 또는 최근에 사용한 앱들이 종료되지 않고 닫히지 않고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대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앱을 다시 사용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번역 앱을 다시 사용하려면은 손가락을 이 화면 위에 올리고 터치하면 됩니다. 예, 화면이 활성화됐죠. 닫고 싶으면은 뒤로 가기 버튼이나 홈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다시 최근 사용한 앱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닫기를 해보겠습니다. 닫는다는 말은 이 프로그램을 종료한다는 말입니다. 한 개를 닫을 수도 있고 여러 개를 닫기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한 개만 닫기 해보겠습니다. 구글 번역 앱을 닫기 해보겠습니다. 손가락을 화면 위에 갖다 대고 위로 드래그해서 올리면 됩니다. 위쪽으로. 예, 구글 번역 앱이 닫혔습니다. 종료되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두 개의 앱이 실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동시에 닫기 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닫기는 모두 닫기라는 이 아래쪽에 있는 버튼을 터치하면 됩니다.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화면이 홈 화면으로 바뀌면서 모두 닫혔습니다. 실제로 닫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최근 사용한 앱 버튼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사용한 앱이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홈 화면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이 둥근 사각형 버튼은 홈 버튼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앱스 화면 그리고 홈 화면과 앱스 화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앱스 화면은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홈 화면에서 간단하게 앱스 화면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홈 화면의 어디에서나 손가락을 위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손가락으로 위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앱 아이콘이 보이는 이 화면이 앱스 화면입니다. 앱스 화면에 앱 아이콘이 많으면은 한 페이지에 다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크롤 해보면은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앱 아이콘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앱스 화면에서 홈 화면으로 전환을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손가락으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리면 홈 화면으로 전환합니다.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위쪽으로 올리면은 앱스 화면,
또 위쪽으로 올리면 홈 화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은 앱스 화면과 홈 화면을 구분할 수 있고 전환도 가능하실 겁니다. 앱스라는 말은 응용 프로그램인 앱의 복수로 apps, 즉 앱들이란 뜻입니다. 응용 프로그램인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이 앱스 화면에 새로운 아이콘이 생깁니다. 앱스 화면은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든 앱들의 아이콘을 보여주는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앱스 화면을 보면은 많은 아이콘이 있습니다. 운영체제를 만든 회사, 스마트폰을 만든 회사, 통신사 등에서 기본적으로 앱들을 설치해 두었기 때문에 아이콘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필요에 의해서 앱을 설치한다면 앱스 화면의 아이콘은 더 많아지겠지요. 앱스 화면은 홈 화면처럼 화면 추가나 삭제를 할 수 없습니다. 자동으로 페이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앱스 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터치해도 앱은 실행됩니다. 홈 화면과 앱스 화면의 다른 전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앱스 화면에서 홈 화면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손가락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방법 외에도 앱스 화면에 다시 가보겠습니다. 뒤로 가기 버튼이나 홈 버튼을 눌러도 홈 화면으로 가집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예, 홈 화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홈 화면에서 앱스 화면으로 전환하는 다른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홈 화면에 점이 9개 있는 이런 아이콘이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이 아이콘의 이름은 앱스 버튼입니다. 만약에 이 버튼이 없다면 별도로 설치해야 됩니다. 설치는 설정에서 합니다. 자, 설정 아이콘은 톱니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쪽에 보면 톱니 모양이 있죠. 이 톱니 모양이 있는 아이콘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예, 이런 화면이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디스플레이를 찾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여기 있죠. 예, 디스플레이를 터치했습니다. 여기에서 홈 화면을 찾습니다. 홈 화면 위로 쭉 올리면 여기 홈 화면이 있습니다. 홈 화면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홈 화면을 터치하면은 여기 앱스 버튼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앱스 버튼이 ON된 상태이기 때문에 홈 화면에 앱스 버튼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오프하면은 홈 화면에 앱스 버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단 ON 해보겠습니다. 홈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홈 버튼을 터치합니다. 자, 여기서 앱스 버튼을 터치하면은 바로 앱스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다시 홈으로 가고 싶으면은 홈 버튼을 터치하면 됩니다. 이렇게 전환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다음은 홈 화면과 앱스 화면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먼저 홈 화면을 보겠습니다. 홈 화면은 사용자가 편리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았습니다. 언제나 실행 중인 위젯,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앱, 전화라든지 카메라 등을 모으는 절개찾기, 가끔 사용하는 몇 개의 앱 아이콘, 이런 것들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든 앱 아이콘을 여기에 앱스 화면에 모아두지 않고 홈 화면에 설치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앱 아이콘 찾기가 아주 불편하겠죠. 그래서 앱스 화면에는 모든 앱 아이콘을 두고 앱스 화면에 있는 앱 아이콘 중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것들을 복사해서 이 홈 화면에 두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앱스 화면은 휴대폰에 설치된 모든 앱 아이콘을 볼 수 있는 곳이고 홈 화면은 사용자가
편의를 위해 자주 사용하는 앱 아이콘을 별도로 배치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배경화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화면이란 스마트폰의 잠금 화면과 홈 화면에서 아이콘 뒤의 배경을 말합니다. 배경화면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가락으로 아이콘이 없는 빈 공간을 꾹 누릅니다. 그러면은 전체 페이지를 볼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의 아래쪽 부분을 보면은 4개의 버튼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것이 배경 화면입니다. 이것을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배경 화면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다양하게 배경 화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보겠습니다.